여러분 반갑습니다. 금공부 김범곤입니다. 오늘도 신속하고 정확한 투자 정보 전달해드리는 투자 클리닉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 주제는 월배당 ETF의 종목을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종목을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 먼저 기초자산이 SCHD라고 하는 슈드와 커버드 콜이 결합되어져 있는 두 개의 종목이 있어서 이번 시간 영상 주제의 종목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타이거 미국 배당 7% 프리미엄 다우존스 종목이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타이거 미국 배당 3% 프리미엄 다우존스 종목인데요. 자, 먼저 종목 비교를 함에 있어서 월배당 ETF의 투자 전략을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면요. 자, 첫 번째로는 성장 중심의 투자를 원하는 분들도 있고, 자, 두 번째로는 배당 중심의 투자를 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배당과 성장을 동시에 고려해서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각각의 특징들을 일단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자, 성장 중심의 투자의 경우는 배당이 낮습니다. 그래서 만족할 만큼의 배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될 경우가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배당 중심의 투자의 경우는 성장성이 제한됩니다. 왜냐하면 이 커버드 콜이라고 하는 것은 옵션 매도 기능이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상승할 때 상승하는 것들을 쫓아가지 못해요. 그죠? 그래서 상승장에서는 주식에서는 이익이 발생되지만 콜옵션 매도 포지션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손실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상승장에서는 상승이 제한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배당금은 확실히 줍니다. 자, 세 번째로는 성장과 배당을 혼합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뭘 잘하시면 좋냐면 비중을 잘 짜는 겁니다. 자, 어차피 혼합할 건데 자, 그러면 나는 혼합한 형태에서 조금 더 성장의 비중을 높이고 싶다라고 한다면 성장 쪽의 비중을 조금 더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성장 중심의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성장의 70%, 배당의 30% 형태의 투자 비중을 가지고 운용을 할 수도 있겠고요. 자, 반대로 나는 배당 중심의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배당의 비중을 한 70% 정도 투자를 하시고요. 나머지 성장의 30%의 투자 비중을 가지고 결합한 형태의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각각 종목들을 선택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아래의 두 종목같이 이미 혼합되어져 있는 형태의 상품을 활용해서 우리가 월배당 ETF도 직접적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기 앞에 있는 미국 배당의 경우는 이제 슈드가 기초자산인 거고요. 자, 그리고 프리미엄 다우존스라고 붙어 있는 이 부분들은 이 커버드 콜이 결합됐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슈드와 커버드 콜이 결합된 이 7%와 3% 프리미엄 다우존스는 어떠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형태에서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게 유용한지 이번 시간 영상 통해서 같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번 시간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7% 프리미엄 다우존스를 살펴볼 겁니다. 조금 세부적으로 쉽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타이거라고 하는 것은 ETF의 메이커 이름입니다. ETF는 자산 운용사에서 만들어요. 그래서 미래에셋 자산 운용에서 만든 ETF 이름이고요. 자, 그리고 자, 미국 배당을 지급을 합니다. 기초자산이 SCHD라고 하는 이 슈드에서 발생되는 미국 배당을 수치를 합니다. 몇 퍼센트 정도가 될 것이냐면 대략적으로 연 3% 플러스 알파 정도를 예상하고 있답니다. 확정된 게 아니라 예상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자, 7%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커버드 콜은 옵션의 매도 기능입니다. 매도. 자, 옵션의 매도라고 하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매수자와 매도자가 있는데 매도자는 프리미엄을 수치를 합니다. 근데 언제 수치하냐면 주가 지수가 하락했었을 때 옵션의 매수자가 권리를 포기하게 되면 옵션의 매도자는 프리미엄을 수치를 합니다. 자, 근데 여기에 붙어 있는 이 7%라고 하는 것은 연간 수치하고자 하는 프리미엄의 수익률이 7% 정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연 배당률 3%와 옵션 프리미엄 7%가 결합하게 되면 목표 분배율은 대략적으로 연 10% 플러스 알파 정도가 되겠고요. 대신에 프리미엄 많이 주기 때문에 옵션의 매도 비율이 대략적으로 40% 정도로 높은 편입니다. 자, 따라서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자, 프리미엄 수입은 많지만 주가 상승에 따른 이익이 제한되어져 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배당 중심의 형태 투자이기 때문에 자, 주가 상승에 따른 이익은 제한되지만 확실하게 배당금은 잘 챙겨주는 형태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누구에게 필요한가? 자, 더 이상 신규 자금의 유입은 없고요. 그리고 인출해서 생활비로 활용하고자 했었을 경우 7% 프리미엄 다우존스의 편입을 살짝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노후 자금을 생활비로 인출한다라고 했었을 경우에는 내가 납입한 원금과 그다음에 배당 수입과 운용 수입들이 같이 결합돼서 인출된다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사실 옵션 기능이 많이 부과되어져 있는 이러한 커버드 콜 전략을 활용해서 인출하는 것도 생각보다 괜찮은 전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한번 질문들을 보게 되면 원금은 보존한 상태에서 배당만 가지고 인출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상당 부분 원금 하락, 즉 주가지수 상승을 쫓아가지 못하는 형태의 이러한 커버드 콜 전략들이 대부분 은퇴 시점에 살짝 좀 부정적인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후 자산들을 인출하는 전략들은요, 단순히 이익만 인출하는 게 아니라 원금의 일부도 인출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영에 수렴하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들도 괜찮은 전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7% 프리미엄 다우존스 전략의 경우는 배당 중심의 투자 종목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배당 중심의 투자이기 때문에 상승장에서는 수익이 제한되는 형태의 종목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3% 프리미엄입니다. 다른 건 다 동일해요. 그래서 미국 배당 슈드에서 연 3% 정도의 연 배당률을 받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연간 3%의 옵션 프리미엄을 수취하는 그러한 형태의 전략입니다. 자, 따라서 목표 분배율은 연 6% 플러스 알파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연간 3%의 프리미엄을 수취하기 위해서 옵션의 매도 비율은 약 한 15% 내외로 설정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 바로 프리미엄 수입은 적지만 주가 상승에 따른 이익이 증가될 수 있다. 그래서 7%와 달리 성장 중심의 운용이 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누구에게 필요한가? 자, 꾸준히 사서 모으는 전략에서는 대체적으로 배당을 많이 수취하는 것보다는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3% 프리미엄 다우존스가 상대적으로 적합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로 비교할 것은 이 커버드 콜 전략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정도만 한번 숙지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배당 중심의 투자는 커버드 콜 옵션 기능이 부과되어져 있는 월배당 ETF들을 활용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커버드 콜은 옵션에 무슨 기능이다? 매도 기능이 포함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개념을 그냥 쉽게 한 번만 정리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그 다음 버튼은 그냥 커버드 콜 전략이 무엇인지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살짝 보시게 되면, 콜옵션을 매도하는 것과 동시에, 콜옵션 매도 포지션은 깊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주가가 하락하면 이익이다. 자, 주가가 하락하면 매도 프리미엄을 받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주가가 상승하면 손실이 발생이 됩니다.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콜옵션 매수의 경우는 주가가 상승하면 이익, 콜옵션 매도의 경우는 주가가 하락하면 이익, 콜옵션 매도자의 경우는 주가가 하락했을 때 매수자로부터 프리미엄을 수취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커버드 콜은 콜옵션 매도하는 것과 동시에 같은 포지션을 가져가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기초자산을 매입하는 행위를 같이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기초자산을 주식으로 보았을 때 주식은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이익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면 주식에서는 이익이 생기지만 콜옵션에서는 손실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들이 서로 상쇄가 됩니다. 그래서 기초자산의 주식이 상승하게 되면 주식에서는 이익이 생기지만 콜옵션 매도에 따른 손실이 생긴다. 따라서 이익이 제한된다. 그래서 옵션의 비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대체적으로 어떻게 된다라고 했죠? 이 성장성이 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둘 다 동일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승하더라도 옵션에서 손실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익이 제한되는 구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기초자산이 하락했었을 경우에는 주식에서 손실이 발생되지만 콜옵션 매도에 따른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손실이 제한되는 형태의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커버드 콜의 경우는 주가가 올라갈지 혹은 하락할지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형태에서 이용하는 전략이다. 그래서 횡보장에서 유리합니다. 자, 그리고 어떠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냐면, 주가가 하락하거나 횡보 또는 완만히 상승했을 경우, 커버드 콜 전략을 통해서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가 있겠으나, 급격히 만약에 급등했었을 경우에는 수익률의 상승은 제한될 수 있다. 왜냐하면 콜옵션 매도 기능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얘는 손실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익이 제한되는 형태의 운용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커버드 콜은 주가가 상승하면 별로 좋지 않구나.
주가가 하락하거나 행보장에서 조금 더 나이스한 투자 전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콜옵션 매도는 정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념 한 번만 정리 잘 해주시게 되면 두 번 다시 커버드 콜은 이제 잊으셔도 됩니다. 혹시라도 해당 내용을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뒤로 살짝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나는 콜옵션 매도를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은 옵션은 매수자와 매도자가 있습니다. 둘이 파트너예요. 자, 콜옵션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자산을 그냥 S&P 500이라고 할게요. S&P 500 지수를 자, 정해진 가격에 매수자는 살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권리라는 것은 자, 권리를 행사해도 되고 권리를 포기할 수도 있겠으나 콜옵션 매도자의 경우는 팔아야 될 의무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그러니까 매수자가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얘는 콜옵션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S&P 500을 팔아야 돼요. 자, 그러면 정해진 가격이 만약에 100포인트다라고 했었을 때 만기일의 기초자산이 상승해요. 105포인트. 자, 이렇게 되면은 5포인트만큼의 이익이 생기게 되겠죠. 5포인트만큼의 이익이. 자, 반대로 만기일에 자, 정해진 가격은 100포인트인데 만기일의 기초자산의 가격이 95포인트다. 자, 그러면은 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권리를 행사할 필요가 없는 게 자, 한번 볼게요. 자, 기초자산이 상승해요. 자, 나는 100포인트의 살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자, 미래에 105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러면 나는 시장에서 100포인트에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남들은 105포인트에 살 수 있는 걸 나는 100포인트에 살 수 있기 때문에 5포인트만큼의 차익이 생기는 것이고요. 자, 반대로 나는 100포인트에 살 수 있는 매수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만기일의 기초자산이 95가 됐다라고 한다면 시장에서 95에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100포인트에 사게 되면 비싸게 사게 되는 개념이 됩니다. 이때는 그냥 권리를 포기하게 되는 구조가 됩니다. 자, 따라서 기초자산이 상승하게 되면 매수자의 경우는 권리를 행사하게 되는데 그 반대 포지션에 있는 콜옵션 매도자의 경우는 무조건 팔아줘야 돼요. 이 친구한테. 그래서 자, 권리 행사에 따른 매수자의 이익은 반대로 매도자의 손실이 될 수가 있겠고요. 자, 반대로 자, 기초자산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매수자의 경우는 권리 행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100에 살 권리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겠죠. 자, 이때는 포기한 만큼의 뭐가 생기냐면 매도자에게 프리미엄만큼의 이익이 생깁니다. 따라서 매수자의 포지션은 살 권리와 매도자에게 프리미엄을 지불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매도자의 경우는 매수자가 권리를 행사하거나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수익이 확정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매도자는 매수자가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손실이 생기고요. 권리를 포기하게 되면 프리미엄만큼 이익이 생기는데 언제 권리를 포기한다? 기초자산의 가격이 하락했었을 때 권리를 포기하기 때문에 이때는 프리미엄만큼의 이익이 생기고요. 이 생긴 이익을 우리에게 분배금의 형태로 지급해주는 그러한 상품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만 딱 이해하시고 더 이상의 이해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자, 슈드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 슈드의 주식 종목은 어떻게 선택될까? 우리가 슈드라고 하는 것도 기초자산에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슈드에서 발생되는 연 배당과 커버드 콜의 프리미엄이 합산돼서 최종적으로 분배금이 지급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슈드의 주식 종목은 배당 내역에 있어서는 10년 연속 배당금을 지급하고 과거 5년간의 배당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배당 수익률이 높은 이런 아이들로 기업을 구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꾸준히 배당을 주는 기업과 꾸준히 배당을 늘려온 기업, 꾸준히 배당 수익이 높은 기업들을 결합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편입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펀더멘털의 경우는 현금 흐름이 좋고 부채 비율이 낮은 기업을 포함시키고 그다음에 자기자본 이익률, ROE라 그럽니다. 자기자본 가지고 이익을 얼마나 냈는가. 그래서 기업의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을 가지고 편입을 해서 운용을 잘해서 발생되는 분배금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배당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해당 기업들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했었을 경우에 성장성에 대한 추가적인 수익도 얻을 수 있는 형태의 상품이 바로 슈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최근 3개월 분배율 이런 것들 중요하죠. 그래서 7% 프리미엄 다우존스의 경우는 6월 달에 우리나라에 상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는 0.88, 7월 달에는 0.88, 8월 달에는 0.87, 9월 달에는 0.89 상당히 많은 배당을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3% 프리미엄의 경우도 적지 않은 배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배당은 0.55, 8월은 0.55, 9월의 경우는 0.57%를 줬고요.
자, 그리고 자,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두 종목을 우리가 5대5로 그냥 섞어버리게 되면 7월 달에는 0.71, 8월 달에는 0.71, 자, 9월 달에는 0.73 정도의 월 분배율을 수취하게 되는 경우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만 쭉 운용하게 되면 분배율 수준은 연간 10%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3%로 운용하게 되면 6% 플러스 알파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자, 두 종목을 한번 섞어봤더니 한 8% 정도의 분배율을 가져갈 수 있는 형태로 운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다만 두 종목이 결합하게 되면 옵션의 비중이 50%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는 이러한 구조는 만들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두 종목을 결합하는 형태의 투자들도 유용한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수익률 차트를 쭉 비교를 해봤습니다.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3개월 수익률을 비교했고요. 여기에 있는 것은 S&P 500 지수를 추종하고 있는 자, ETF를 같이 한번 결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3개월 기준으로 쭉 봤었을 때 3% 프리미엄의 경우는 3.12%가 올랐고요. 7%의 경우는 2.12%가 상승을 했고요. S&P 500의 경우는 3.28%인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도 환율이 올라서 얘네들의 수익률이 조금 더 높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한번 수익률 추이를 한번 비교 분석해 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이 상품들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도 살펴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3%가 대체적으로 성장 중심이다라고 해서 그렇게 보니까 3.12%로 이 7% 프리미엄보다는 수익이 조금 더 높은 형태입니다. 다만 분배금의 차이들도 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한 2%에서 3% 정도의 차이가 조금 발생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투자하고자 하는 전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추이들도 같이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최종입니다.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까? 이런 게 가장 궁금한 거죠. 자, 꾸준히 사모은다면 저라면 그냥 3% 프리미엄 다우존스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더 이상 신규 자금의 유입은 없고 인출을 앞두고 있다라고 한다면 7% 프리미엄 다우존스를 선택할 것 같고요. 자, 만약에 둘 다 매수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비중을 명확하게 나눠야 됩니다. 자, 배당 중심이다라고 한다면 7% 프리미엄의 비중을 조금 더 높게 책정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 프리미엄은 조금 낮게 책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 7대 3 정도. 그리고 나는 성장 중심이다라고 한다면 7% 프리미엄을 30% 비중, 그다음에 3% 프리미엄을 70% 비중으로 가져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LI 모르겠다. 나는 둘 다 그냥 동일 비중으로 섞겠다. 그래서 배당과 성장 중심으로 한다면 7%에는 50%를 3%에도 50%의 비중으로 혼합해서 장기적으로 운용하는 방안들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반드시 해당 포트폴리오에는 안전자산, 그죠? 안전자산들을 반드시 편입해서 요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이라고 하는 요 종목들을 둘 다 혼합해서 자산을 배분하는 형태의 투자를 하시게 되면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모두 다 이렇게 위험성이 있는 변동폭이 큰 종목들로 매수하지 마시고요. 일부 자산에 있어서는 원금의 손실이 없는 안전자산을 편입해서 혼합한 형태로 운용하면 훨씬 더 안전하고 장기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금융공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시간 영상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